안녕하세요. 리얼 공감 영어 이명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힘드시죠? 자, 다 같이 기지개 한번 할까요? 네. 몸 좀 풀어주세요. 자, 그럼 영어 학습법 시작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자, 3.37, 4.83, 4.64. 자, 이 수치가 의미하는 거 뭔지 아세요? 대충 감이 오시겠지만 만점자 비율입니다. 2015 수능과 작년 6월, 9월 평가원 만점자 비율인데, 여러분 1등급이 몇 퍼센트죠? 모르세요? 자, 1등급이 몇 퍼센트죠? 4%입니다. 작년 시험에서는 6월, 9월 평가원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그래, 만점이 아니면 1등급 안 나오는구나, 만점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그만큼 쉽게 나오는구나 라고 다들 판단을 했어요. 여기 아쉽게 한 번 더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작년의 기조는 영어 당연히 쉬운 거 아니야? 다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가볍게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수능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우리의 예상은 이 정도 공부하면 될 것이다 였는데 수능은 0.48%가 만점자가 나왔습니다. 4%가 없어졌죠. 이게 별로 감이 안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왼쪽은 껌이라는 얘기고 오른쪽은 불순이었다는 얘기죠.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영어 때문에 망할 줄은 아무도 몰랐거든요. 1년 내내 아이들이 공부한 게 다 허사로 돌아간 굉장히 슬픈 한 해였어요. 저도 오랫동안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분노에 찼던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2017학년도 수능을 예상하는 짓은 여러분도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하지도 마세요. 평가원이 작년에 지킨 약속은 본인이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것만 지켰습니다. 올해도 1년 동안 수능 영어는 이럴 것이다, 올해 난이도는 이럴 것이다 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을 텐데 그때 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어려울 거라고 공부해줘. 제발. 울고 싶지 않으면 그냥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럼 어떻게 공부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메모하실 거 없어요. 그냥 보세요. 첫 번째, 자, 저의 인생의 경험으로 학습법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형제가 많습니다. 제가 5남매 중에 막내거든요. 보통 5남매의 막내라고 하면 이런 상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 집은 아들이 좀 귀한가 보다, 딸 아들이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 집은 좀 다릅니다. 저희 집은 딸, 아들 접니다. 그러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저희 집이 잘 사는 집도 아닌데 약간 이제 철이 나기 시작한 무렵에 저의 존재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어요. 난 왜 생겼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죠. 그래서 어느 날 아버님께 여쭤봤어요. 아빠, 난 왜 나왔어? 아버님이 저의 얼굴을 보시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술이 웬수지. 전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별로 케어받지 못했어요. 먹을 건 형들이 다 먹었고요. 저는 형들의 장난감이었습니다. 그래서 발육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굉장히 운동을 못했어요. 제일 싫어했던 게 요즘도 가을 운동회 하면 이렇게 8명씩 해가지고 1등 하면 달리기 해가지고 뭐 공책 주고 이런 거 하나요? 잘 모르세요? 이런 거요. 네, 열심히 뛰어야 되죠. 근데 저는 이날이 정말 싫었어요. 달리면 맨날 꼴등이야. 8명이 뛰면 8등, 7명이 뛰면 7등.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공부를 못하는 편은 아니었는데요,
달리기만 하고 나면 애들이 저를 바보 취급했어요. 꼴등, 꼴등, 꼴등. 그래서 너무너무 싫었어. 근데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 내가 이번에 한 명은 제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갑자기 뛰려고 했다가 넘어졌어요. 그 다음에도 또 넘어졌어요. 싫어해요. 근데 넘어졌을 때 느낌이 어떠냐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내가 꼴등을 한 이유는 넘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잖아. 내가 바보라서가 아니라 내가 넘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6학년 때였습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한 놈이 넘어졌어요. 아싸! 난 드디어 7등이다. 뛰어가는데 걔가 일어나서 날 이겼어요. 전 그때 알았죠. 아, 내가 못하는 거구나. 이걸 빨리 인정했어야 되는데, 빨리 인정했어야 달리려고 애를 썼을 거고 우유라도 한 잔 더 먹었을 텐데. 여러분, 공부의 시작은요, 인정하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성적을 인정하셔야 돼요. 뭔가 영어가 잘 안 읽힌다, 약간 이상한데 라는 느낌이 들면 그게 네가 지금 잘 못하고 있다는 뜻이야. 특히 3월 10일 며칠 후에 3월 학평시험 보거든요. 고3들 중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고1, 2 때는 1등급 나왔는데 갑자기 확 망한 애들 있거든요. 걔네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영어엔 실수 없습니다. 그게 네 성적입니다. 자, Z생, N생 중에 지난 수능만 망한 사람들, 그게 네 성적입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냥 여기가 내 자리다 라고 생각하면 올라갈 힘이 생깁니다. 공부의 시작은 인정하랍니다. 안 읽히면 왜 안 읽히는지, 어법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자기의 성적표를 먼저 인정하세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인정하랍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저도 이제 조금씩 나이를 먹다 보니까 몸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면 누가 침대에서 머리를 당기는 것 같고요. 이렇게 그냥 누워서 자버릴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고 몸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매년 시작할 때 큰 꿈을 가지고 피트니스 센터를 가기도 하고 PT를 받기도 해요. 근데 PT를 받으면 코치님이 계세요. 운동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알려주세요. 스쿼트 자세는 어떻게 하고, 달리기는 어떻게 하고, 식단을 어떻게 하고, 푸시업 몇 번 하고 막 열심히 가르쳐 주시거든요. 근데 딱 듣다 보면 그 사람 말이 다 맞아. 저 사람 말대로만 하면 내 몸이 좋아지고 건강해질 거라는 게 느껴져. 근데 그걸 막 하고 있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옆에서 100번만 더 하세요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죽여버리고 싶어요. 나 죽겠는데 100번 더 하래요. 막 화가 나요. 막 화가 나고 그 상태로 집에 옵니다. 근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잖아. 그 사람 말이 맞아요. 그 사람 말대로만 하면 돼요. 자, 공부의 두 번째는요, 하기 싫은 것을 해랍니다. 네가 하기 싫은 거 하면 자연스럽게 오릅니다. 자, 첫 번째 얘기해 볼까요? 단어 못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단어 안 외우는 애들. 영어 공부를 단어를 외우지 않고 하겠다, 하지 마. 영어 공부의 80%는 어휘입니다. 선생님, 전 단어 안 하고 영어 잘 볼 수 있을까요? 아니, 그냥 외우세요. 1년 동안 이런 애들이 있어요. EBS. 선생님, EBS 공부해야 돼요? EBS 반영별 별로 높지도 않은데 공부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애들 있거든요. 여러분, 공부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아이의 마음속에 이미 어떤 마음이 있는 거죠? 해야 되는 건 아는데 하기 싫지. 하기 싫으니까 네 입으로 안 해도 된다고 말해줘, 이거잖아. 네가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안 할게, 대신에 책임 네가 져, 이겁니다. 정말 얄팍합니다. 참 희한해. 얘들아, 단어 외워, 단어 외워, 단어 외워 할 때는 안 해도 돼, 본인이 판단해. 근데 EBS 안 해도 돼? 오? 안 해도 돼? 책임져?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기 싫은 걸 하세요. 자, 영어 공부에서 하기 싫은 가장 큰 게 뭐죠?
여러분 아세요? 영어 공부하기 싫은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매일 하는 거예요. 영어는 매일 하질 않아요. 영어는 꼭 몰아서 해야 제맛이죠, 그죠? 네, 영어는 언제 하죠? 시험 보고 망한 날. 왜? 평소에 괜찮은 것 같거든. 여러분 혼자 자습할 때 집에 가기 직전에 본인 책이 뭘로 펼쳐 있나 보세요. 영어로 끝난 애들은 거의 없어요. 항상 수학으로 끝나요. 영어는 시험 망한 날, 그래 내가 영어라는 걸 해봐야지. 책을 펴, 몇 개 풀어. 괜찮네? 이러고 그냥 끝나거든. 영어는 매일 하셔야 해요. 매일 30분만이라도. 매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 30분도 안 되겠다. 9분이라도 해. 하루에 9분이라도 영어 책을 펴세요. 숙제가 아닌 거, 네가 해야만 하는 영어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매일 합니다. 매일. 자, 세 번째입니다. 자, 하면 된다란 말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네,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학생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상담할 때 느끼는 게 이런 애들이 많아요. 되면 한다. 공부가 하다 보면 되는 건데요. 선생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나요? 될 것 같은데? 그럼 해볼게. 이게 바뀌었거든요. 공부는요, 이만큼 하는 게 되는 게 확보가 된 다음에 그걸 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면 된다가 되면 한다로 바뀌면 안 돼요. 오늘부터 이렇게 바뀌셔야 돼요. 다 해라. 그러면 된다. 다 하세요. 왜? 난이도를 모르니까. 난이도를 모릅니다. 오래 쉬울 수도 있죠, 당연히. 근데 어려우면 어쩔 거야. 다 해라. 그러면 됩니다. 자, 그럼 무엇을 할까요? 당연히 기본기 연습을 해야죠. 단어, 구문, 어법 안 된다. 하십시오. 평가원 코드 기출로 풀어야죠. 연계 대비 EBS로 해야죠. 다 하세요. 다 하는데 다 어떻게? 이렇게. 자, 기본부터 말씀드릴게요. 단어부터 얘기해보세요. 단어가 중요하다했으니까. 한 번도 단어를 외우는데 제대로 성공을 못 해본 애들이 있어요. 단어짝이라는 걸 사가지고 오늘은 30개를 외운 다음에 내일 그걸 복습을 하고 다시 30개 해야지, 이런 마음을 해본 애들은 중1 때부터 지금까지 성공을 못 합니다. 책만 바뀌어요. 그리고 앞쪽만 시꺼멓죠. 뒤에는 굉장히 새 거야. 단어는 본인이 절대적으로 단어 양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아직 1, 2등이 못된 학생들은 많이 외우고 많이 까먹으셔야 돼요. 이게 뭔 소리냐면 오늘 50개를 외우고 내일 다시 50개를 외워서 전날 거 복습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금방 포기하게 돼요. 오늘 100개를 외워. 그냥 100개를 봐. 그 중에 기억나는 20개만 기억하세요. 내일 또 다른 100개를 봐. 거기서 기억나는 20개만 기억하세요. 많이 외우고 많이 까먹으면 단어의 절대량이 굉장히 빨리 듭니다. 이건 이제 단어에 성공하지 못한, 그동안 못했던 올라가야 되는 학생들을 위한 얘기고, 이거 말고요,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까지는 단어를 좀 외웠었는데 막 갇혀서 외웠어요. 그때는 이제 영혼이 없잖아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다 외워야 집에 갈 수 있으니까 했다가 이런 느낌이 드는 애들이 있어요. 옛날엔 외웠는데 요즘은 안 외우거든. 안 외우면 해석을 할 때요, 잘 들어보세요. 느낌이 이렇게 돼요. 이 단어를 본 기억은 나는데 뜻은 기억이 안 나. 그리고 느낌은 알아. 아, 좋은 거, 안 좋은 거. 느낌은 아는데 이 표현이 안 돼. 그래서 외운다? 외우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지경이 돼. 내가 예전에 이걸 까먹어서 외웠고 그 위에 단어는 뭐였고 아래 단어는 뭔지 다 아는데 뜻만 기억이 안 나. 이게 점점 멀어지거든요. 얘네들은 단어를 외우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요, 뭐 탑스로 공부를 했건 아니면 뭘로 공부했건 간에 영어를 영어식으로 많이 해서 영어가 익숙해진 애들이 고2 때까지 영어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다 고3 때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건 어휘력이에요. 딱 보면 본인이 알아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대충은 알겠는데 정확하게 말을 못합니다.
그건 뭐 때문이야? 어휘 때문이야. 그럼 어휘는 어떻게 하냐? 나만의 단어장을 만드셔야 돼요. 시중에서 사지 마시고요. 남이 만들어 놓은 거 말고요. 자기가 만드세요. 선생님 어떻게 해요? 너 좋을 대로. 나만의 단어장이잖아. 너만 보는 거야. 글씨를 잘 쓸 필요도 없고요. 뭐 꼭 정리 잘하지 않아도 돼요. 너만 보시면 돼요. 너만의 단어장을 모를 때마다 문장을 써놓던 꼭 옆에 한 권을 만들 것. 꼭 만들 것. 자, 어법이요. 어법은 어떻게 공부하던 1학기에 정리하셔야 돼요. 1학기. 여름방학이 오기 전에. 여름방학이 지나면 어법은 할 시간이 없습니다. 많이 할지 적게 할지 무엇을 할지는 본인이 정합니다. 하지만 기간만 중요합니다. 기간. 언제 한다고요? 1학기 때. 1학기 때요. 여름방학 때가 아닙니다. 여름방학 때는 할 게 너무 많습니다. 1학기 때 하시기 바랍니다. 자, EBS 말씀드릴게요. 자, 올해 EBS가 간접 연계가 늘어나고 직접 연계가 어떻고 올해는 50% 반응이 어떻고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EBS 수능 특강하고 수능 특강 독해 연습 책 나왔죠? 혹시 아직 안 사신 분? 네, 용감하네. 네, 시작해야죠. EBS는 선생님 언제 해야 되죠? 지금 해. 선생님 EBS를 얼마나 봐야 되죠? 볼 수 있는 만큼. 언제까지요? 시험 전날까지. 지금 시작하세요. 혹시 이런 학생들 있어요? 내가 기본기가 부족해서 기본기를 다 쌓은 후 나중에 EBS를 보겠다 하는 친구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본기가 안 된 친구들은 오랫동안 기본기가 안 됐었잖아요. 몇 년간. 그렇잖아요. 그 기본기를 위해서 우린 청춘의 5년을 바쳤잖아. 근데 그게 갑자기 쌓일 것 같아? 기본기 EBS랑 같이 쌓는 거야. 그냥 해. 여러 번 보게 될 거니까. 대신에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을 테니까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한번 도와주십시오. 네. 지문은 중요하고 질문은 중요하지 않다. 감사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EBS 책을 딱 펴서 문제를 풀어보면 문제가 좋은 것도 많지만 기출문제와 굉장히 다른 문제가 많아요. 기출문제는요, 딱 풀고 답이 틀리잖아? 그럼 답안지를 딱 봐. 그럼 내가 병신이야. 오케이. 인정이 돼. 근데 EBS의 많은 문제들은요, 이렇게 돼요. 3번과 4번 중에 애매해. 근데 내가 3번을 딱 썼다? 딱 답안지를 딱 봐. 4번이야. 왜 4번이야? 화가 나. 답지를 딱 봐. 뭐라고 써있죠? 글의 흐름상 4번이 자연스럽다. 그냥 끝이야. 그럼 틀린 난 뭐야? 부자연스러운 거. 납득이 안 돼요. 왜? 얘네가 수능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평가원은요, 하나만 맞고 나머지는 틀립니다. 선택지가. EBS는요, 하나가 가장 좋고 다른 게 덜 좋은 게 존재해. 어떻게 보느냐? 잘 들어. 효율적으로 봐야 돼. EBS는 지문만 보셔도 돼요. 문제를 풉니다. 잘 보세요. 읽고 문제를 풉니다. 풀었는데 내가 그 문제를 맞췄어. 그 문제는 아름다운 문제야. 풀었는데 내가 그 문제 틀렸어. 그 문제는 쓰레기야 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정말 그래도 돼요? 네. 내가 문제를 맞히고 틀리는 거는 기출로 하는 겁니다. EBS는 지문만 보는 거예요. 내가 이 글을 이해했는지, 이 글이 시험에 나왔을 때 다시 똑같이 읽어도 읽을 수 있는지 지문만 본다고. 맞고 틀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지문만 봅니다. 다시 말해서 EBS로 영어 공부하면 돼. 거기 나오는 단어 외우고 거기 있는 문장 분석하고 독해를 향상하고 그 다음에 뭐 직접 연기 대비까지 되면 좋은 거죠. EBS 뭐라고요? 지문은 중요하고 질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나의 문제풀이 능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뭘로 한다고요? 기출로 합니다. 오로지 기출로 합니다. 자, 그러면 기출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2011학년도부터 작년까지 6평, 9평 수능을 가지고 푸는데요. 이걸 어떻게 푸느냐? 자, 잘 봐. 주제 관련 유형이 있습니다. 주제 관련 유형이 뭐죠? 목적, 주제, 제목, 요지, 주장, 빈칸 완성, 연결사, 무관한 문장, 문단요약, 장문 독해. 얘네들 사실 영어는요 기출문제 이것만 풀어도 돼요. 다른 유형 안 풀어도 됩니다. 얘만 푸는데 잘 들으세요. 이렇게 푸는 게 아닙니다. 읽고 답 4번 썼어. 답안지 딱 봤어. 맞네. 다음 풀었어. 3번 썼어. 맞네. 이게 아니야. 그럼 영어는 기출을 푸는 의미가 없어. 그렇게 풀면 심지어 어떤 문제는 예전에 풀었던 답도 기억이 나. 아 이거 툭 이렇게 풀거든요. 그렇게 푸는 게 아니고요. 영어의 기출은 주제 관련 유형입니다. 얘네들은 주관식으로 푸셔야 돼요. 아니 왜 객관식 문제를 주관식으로 풀어요? 그래야 늡니다. 어떤 말이냐면 이렇게 풉니다. 제목 문제를 풀 때요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읽어서 내가 평가원에서 문제를 내는 사람이라면 이런 식의 제목을 달겠다라고 먼저 생각을 해. 그리고 선택지를 봐서 제일 비슷한 거랑 맞춰. 불편하지만 가장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그렇게 안 하면 읽고 선택지를 딱 보잖아요 먼저. 그럼 그건 누가 만든 거야? 평가원이 이미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네 생각이 아니라 평가원의 생각이라고. 보고 생각이 나면. 그러니까 어느 날 만약에 내 생각과 평가원의 생각이 맞지 않으면 그 간격을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생각해 봤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평가원이 말한 거랑 딱 맞더라. 기다리더라. 그러면 점점 평가원의 코드에 닿아가는 거야. 영어는 희한하게 기출을 정말 대충 풀거든요. 이거만 하셔도 돼요. 주제 관련 유형만 딱 글을 정확하게 읽고 아 얘는 이런 말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뜻이겠지. 그러니까 넌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라고 먼저 생각한 후 그 기조, 본인 생각과 평가원의 생각이 얼마나 닮아 있는지 그 간격을 좁혀가는 게 기출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보세요? 네, 자, 그 다음 오답 선지를 분석하는데요. 오답 선지 분석은 간단해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답이 만약에 2번인데 오답 선지 분석을 했더니 이렇게 하는 애도 있어요. 야 3번은 왜 아니야? 2번이 답이니까요. 이런 거 말하면 돼. 오답 선지 분석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옆에 너보다 영어를 좀 못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 친구가 너한테 와서 친구야 이게 왜 답이 2번이야 했을 때 해석해봐 병신아 이것만 아니면 돼. 이래서 답이 이거야 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이해되시죠? 자, 주제 관련 유형은 뭘로 풀어라? 주관식. 오답 분석은 어떻게 한다? 옆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으면 된다. 간단하잖아요. 다른 유형은요? 안 풀어도 돼요. 근데 아깝잖아. 이런 유형들. 도표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그냥 읽고 푸세요. 내용 일치는요? 일치하는 거 찾으면 돼요. 어법은 따로 정리하겠지만 얘네들은요 사실 안 풀어도 되지만 풀고 싶으면 공통점, 즉 이 문제와 이 문제와 이 문제는 보통 이런 식의 공통점이 있었구나만 가볍게 느끼시면 돼요. 크게 의의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요. EBS는 지문은 중요하고 질문은 중요하지 않다. 내용만 정확하게 읽을 수 있으면 된다. 정답인지 오답인지는 기출로 한다. 기출은 주제 관련 유형은 뭘로 푼다? 주관식으로 푼 후 오답 분석을 친구한테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큼 해주면 됩니다. 자, 수능 100점을 향해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 첫 번째, 인정하라. 두 번째, 하기 싫은 것을 해라. 세 번째, 다 해라. 그러면 됩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한마디가 있어요. 제가 2002년부터 수능 강사를 시작했는데요. 작년에 수능이 딱 끝나고 아이들이 굉장히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부터 어려울 거다라는 힌트만 줬어도 알아서 공부를 열심히 했을 아이들한테
쉬울 거다, 쉬울 거다, 이런 바람을 집어넣어서 공부를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쉽다라고 생각하는 그 얄팍한 마음이 여러분의 성적을 갉아먹습니다.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주변에서 뭐라고 떠들던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시고 다 해라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의 원점수 100점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